이거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어벤져스의 닉 퓨리가 떠오르면 요즘 사람, 태조 왕건의 궁예가 떠오르면 옛날 사람이죠. 시청자분들 구글 아날리틱스로 보니까 대부분 태조 왕건의 궁예가 누군지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궁예 하면 떠오르는 게 관심법이죠. 어쨌든 투자 세계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꿰뚫어 보는 힘, 흔히 인사이트라고 불리는 통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꿰뚫어 보는 것 같은 사람, 촉이 좋아 보이는 사람, 대충 얘기하는데 내공이 느껴진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인사이트가 있다, 통찰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통찰력이 뭔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명확하지가 않고 아슬아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 통찰력은 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저는 1차적인 사람이니까 인사이트를 네이버 사전으로 그냥 찾아볼게요. 내가 네이버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왜 네이버 주식을 아직도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살까요? 저는 밸류에이션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어서 네이버를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네이버도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현재 상황을 보면 네이버의 비즈니스 장악력이 외국 서비스들에게 계속 좀 밀리고 있어요. 지금 보신 유튜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처럼 압도적인 ROE가 유지되고 있지 않아서 덕분에 주가도 좀 빠지긴 했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안 좋아질까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만으로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그러면서도 숫자로는 표현되지 않는 강점이 아직은 남아있어요. 뭐냐? 우리나라 최고의 IT 인재들이 다 네이버에 모여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새 먹거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높은 수익성으로 돈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신사업 진출이라든지 M&A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도를 계속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거죠. 그럼 네이버가 이런 새로운 시도들로 앞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숫자 너머의 미래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통찰, 인사이트, 밝을 통, 살필 찰, 밝게 살피다. 생활체가 자기를 둘러싼 내적, 외적 전체 구조를 새로운 시점에서 파악하는 일. 제가 보기에 여기서 핵심 표현은 새로운 시점이에요. 이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 입체적인 직관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모든 사실을 추론하고 검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 거기서 인사이트가 발휘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퍼즐이 있는데 퍼즐에 빠져있는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퍼즐 조각들을 보면서 이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상해낼 수 있고, 그 상상을 토대로 그림을 완성하는 것, 그걸 인사이트라고 보면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럼 주식 투자에서 인사이트가 꼭 필요할까요? 그동안 수익을 굉장히 많이 봐서 이 실력 때문에 유명해진 투자자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꼭 하시는 이야기가, 나도 투자 아이디어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아무리 특정 투자 대상을 열심히 공부하고 최대한 많이 파악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100%가 될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 투자를 하는데 삼성전자 우면동 R&D 센터에 있는 구내식당 숟가락 개수까지 다 파악하고 투자를 하지는 않잖아요. 제네리건 형님도 거기까지는 다 모른다고요. 모든 변수를 하나하나 다 검증하고 추론할 수는 없어요. 최대한 많은 사실을 수집해야 되는 건 맞는데 모든 사실을 다 찾아낸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래도 우리가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확률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100%는 불가능하지만 51%의 확률로만 맞출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자산이 쌓이는 것, 그게 투자예요. 그래서 매수 매도를 결정할 때도 내가 수집한 정보가 90%고 10%는 비어있다. 이 비어있는 10%를 상상하면서 어쨌든 투자 판단을 내리고 내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때로는 그 빈 공간이 2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빈 공간들을 메꿀 때 우리가 인사이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게 완벽한 결혼 상대를 찾을 수는 없어요. 모든 게 완벽한 사람 찾다가는 외롭게 늙어 죽을 거예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결혼을 하는 거고,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나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실제로 완벽한 기업이 완벽한 주식은 아니에요. ROE가 30%가 넘고 경제적 해자도 있고 다른 경쟁자들을 다 압살하고 가격 전가력도 있어서 이 높은 수익성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다. 그 기업의 주가는 큰 수익을 내기에는 이미 비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약간 빈 공간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가격이 싼 기업이다. 대주주가 구린 것 같아. 부채가 너무 많아. 업황이 너무 안 좋아. 주가가 너무 비싸. 어쩔 때는 찾아도 도무지 찾아지지 않는 알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빈 부분이 메꿔질 수 있으면 드라마틱한 투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의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크던 작던 인사이트를 활용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과정은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과 비슷해요. 만약에 징검다리의 간격이 많이 멀다면 어떻게 해야 건널 수가 있을까요? 점프력을 기르거나 아니면 돌을 더 놓아서 간격을 좁혀야겠죠. 여기서 점프력을 기르는 게 인사이트고 돌을 더 놓는 건 정보 수집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검다리를 건너려고 시도를 하면 안 돼요. 물에 빠질 거예요. 이건 비유법이 아니에요. 진짜로 한강물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일단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은 찾을 수 없다. 내 앞에 어떤 불확실의 세계가 드디어 찾아왔다. 그런 느낌이 들 때 내가 그동안 수집해놓은 정보들을 쫙 보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점프해서 건널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이 들 때만 그때만 점프를 하는 거예요. 종목을 매수하고 비중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의 한계와 내 정보 수집의 한계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특히 감에 의존해서, 촉에 의존해서 내가 내 인사이트를 과하게 맹신해서 섣불리 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관심법을 할 줄 안다고 착각했던 궁예가 어떻게 됐죠? 망했어요. 투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은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 인사이트라는 것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